네, 안녕하십니까. 이모작 생활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험의 진실을 찾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보험인지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보험을 납부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45분 정도는 보험의 진실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혹시 명문 유치원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유치원이냐 하면요. 요즘 집에 이제 반려견이나 아니면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아지들이 매일마다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명문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와 비슷하게 2년 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서 월 한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한 달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통학버스도 다니는 이제 하나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반려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펫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대, 그리고 7살 이상도 가능한 이런 보험들도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의료비 보장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를 자비를 부담할 거냐, 아니면 70%까지 커버가 가능한 보험을 할 건지 다양하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 선택이 가능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몇 가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질병 코드 자체가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의료 보험 수가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반려동물의 등록제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많이 필요한 게 아직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험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보험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 보험이라는 게 위험을 담보하는 목적보다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자산 투자로 많이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납입 후에 보험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험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험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 이게 대부분이 시작은 굉장히 아주 소박한 시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인의 부탁이죠. 왜냐하면 예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새롭게 이제 보험을 시작하시는 지인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보험을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게 별 필요하지 않는 보험일지라도 하나 좀 가입을 해달라. 그래서 지인의 부탁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한 보험이 이게 어떤 보험인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인지 저희가 제대로 안 읽고 사인한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제 상품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들, 변액보험 아니면 종신보험, 저축보험, 간병, 치매, 그다음에 시야의 실손보험, 치아보험, 다양한 보험들까지 합쳐서 보통 7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거냐가 우리의 노후 생활과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보통 이제 마케팅 광고를 할 때 본인 월 수입의 한 1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정확한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꼭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 월 소득 수준의 한 몇 % 정도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러한 명문화된 룰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건요,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꼬박꼬박 내는 이 보험료 자체가 언젠가 그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믿음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 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실현이 될 수 있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보험금 이제 청구가 되면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보험금 지급을 좀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시면 뭐 각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보험 사기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므로서 이제 보험 가입자들이 내가 이게 보험금을 받는 것 자체가 뭔가 윤리적으로 조금 끔찍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 자체는 우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다 보면요, 몇 가지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항목을 보장을 하는 거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정해진 금액으로 보장을 받는 걸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고요. 손해보험은 일정한 범위까지만 내에서 보장을 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보험이 이제 실손보험이 손해보험이 되겠죠. 근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개를 가입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의 손해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도 하나의 고정된 보험이 아닙니다. 예전에 1997년에 IMF 전에도 다양한 보험들이 있어왔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보험을 상품을 많이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IMF가 발생했을 때는 당시에 이제 저가 보험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포 마케팅을 많이 했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이제 종신보험, 그리고 종신보험 이후에는 변액보험, 그리고 이후에는 보장을 또 중심으로 하는 이제 보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우리 노후 설계, 은퇴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은 하나의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천을 하면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어떤 보험사에 가입을 해야 되냐?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하나의 그 보험사라는 생각은 이제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험의 전 회사의 제품, 그 보험 상품을 다 비교해 줄 수 있는 GA라는 보험 그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독립법인의 이제 대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업계도 가보시면 양판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양판점처럼 이 GA라는 업체도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제안을 하는 그런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GA 업체의 숫자가 계속 그 괄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그 예전에 단일 보험사에서 GA로 이동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GA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상품제의 비교가 가능한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즘 조금 시대적인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보험 용어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험들이 예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그 일본 그 시기에 우리에 들어온 그 일본식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한자로 된 또 단어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개의 이제 단어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하셔야지 그 가입하실 때 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험 계약자는 이제 보험을 계약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험 그 수익자는 보험을 계약한 후에 그 보험금을 받는 분,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내가 내 사망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계약자가 되시죠. 그리고
피보험자도 본인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자녀분들, 가족분들이 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가 가족이나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월마다 내는 일정액의 그 돈, 정기적으로 내는 돈을 우리가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법상의 그 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3년 이내에는 청구를 하셔야지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그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 보증 이율은 대부분 다 그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금리 기준으로 최저 보증 이율을 그렇게 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험을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문 컨설턴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텔레마케팅도 가능합니다. 전화 가입을 통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대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좀 자세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 자체는 조금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가격적으로 그 경쟁력이 있는 그 상품들은 온라인을 통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그 자동차 보험 이런 경우 매년마다 이제 그 갱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20대나 이 30대 분들이 거의 한 50% 이상이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가격을 비교하고 다이렉트 보험을 많이 가입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도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일반적인 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대인을 통해서 하는 보험보다 한 20%에서 한 30% 정도 절감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용 절감, 보험료 절감을 아끼신다고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사회보장성의 그 건강보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그 해외 취재원으로 한 10여 년 이상 해외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한국의 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많이 뼈저리게 느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개인이 별도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한 달 보험료 자체가 작게는 한 5, 60만 원에서 한국 원화로 그리고 크게는 100만 원, 뭐 150만 원까지 이렇게 상당하게 이제 부담이 되는 이런 보험들이 많고요. 그리고 민영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공공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민영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그 민영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수준까지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을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손보험도 이게 매년마다 저희가 보험료가 한 15%에서 20% 인상이 되니까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이런 금액으로 보험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한국과는 달리 유럽이나 이 미국의 그 민영의료보험은 상당히 편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서 우리가 별도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요. 외국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형태로
그 환자가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제 백업이 되는 이런 이제 체제가 되어 있고요. 우리도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2025년부터는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이 상태까지 우리도 이제 준비가 될 거다라는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사회보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이 사회복지에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복지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사회보장을 이제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보장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다 사회보장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건강보험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자녀분의 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에 예전까지는 소득이 4천만 원까지는 그냥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 건강보험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이제 2천만 원까지로 하향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이제 어려운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적용이 되고 있고 6개월 이상 체류가 돼서 이제 건강보험 가입하게 되면 본인의 이제 가족들이나 배우자를 해외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일종의 그 건강보험의 적자의 또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언론 기사도 많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 우리가 본인 부담 상환액이 연간 기준으로 초과가 되게 되면 개인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분위가 우리 1에서 10분위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83만 원에서 598만 원까지 개인 부담을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환급을 하는데 이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떼는 그 진료비용청에 보시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 중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기준으로 초과분을 환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전혀 이제 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언론 기사를 보시면요, 그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그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일날 빅5 병원에 그 가보시면요, 우리 인천공항만큼 그렇게 복잡해요. 그 환자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지방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쪽에 이제 병원에 많이 인력들이 그 환자들이 많이 몰림으로써 지방의 병원들은 폐업의 건수가 이제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현상은 점점 더 이제 심화가 될 거다라는 게 대부분 다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KTX 때문에 지방의 환자들도 하루 생활권으로 서울에 쉽게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이제 내려가는 형태, KTX가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방의 전문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의사들이 지방에 갔다가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의 자녀 교육, 그다음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서울 인근, 수도권에 이제 많이 근무를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인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들은 간병인의 확보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지방 병원에는 간병인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수술, 뭐 이런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울의 병원을 많이 선호하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퇴직하신 분들, 내가 아파트만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매월 뭐 몇십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뭐 5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현재 부담을 시키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만이 아직까지 재산에 이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일본은 지금 폐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그 제도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자를 위해서 일정한 보험료 상한선이라는 하나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라는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동일 주민등록에 그 등재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우리 소득 그리고 재산, 자동차 이 세 가지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4천만 원 미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추가적인 또 요건이 뭐냐? 우리가 그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그렇게 되시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또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연간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그 연소득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만약에 1,001만 원이 됐다 금융소득이 그러면 1,001만 원 전체를 본인의 금융소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퇴직하셔가지고 지역 건강보험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면요 본인의 금융소득을 연간 1천만 원 미만으로 반드시 만드는 그런 이제 그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도 공적 연금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사적인 개인연금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집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 5억 4천이 넘게 되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형제 자매들도 장애인만 또 허용을 해주고 30세 미만의 형제 자매만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던 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꼭 하셔야지 건강보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 후에 예전의 직장 의료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 그 예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하시고 난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직장 의료보험료하고 동일한 금액을 그냥 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 직장이 혹시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저희가 건강보험료로 9만 원이 나옵니다. 8만 원이 나오네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8만 원이 나오면 그 중에 4만 원은 개인 부담, 4만 원은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이 4만 원 개인 부담분만큼을 퇴직하고도 3년 동안 계속 그냥 4만 원만 납부를 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반드시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가족 사업장 외에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비록 이제 낮은 급여이지만 그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초로 취업하시는 직장에서는 정부의 그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게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한 8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적용을 하시는 게 또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인 법인을 설립하시는 겁니다. 그 월급여를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 본인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녀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를 올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15시간 미만의 직장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자녀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를 올리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본인이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이든 일반 과세자든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예전에 직장에 다녔던 거와 비슷하게 직장 건강보험 사업장을 구성하셔가지고 건강보험을 하시는 방법. 이거는 다음 장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직장 사업장은요 본인 대표자 외에 직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2명 이상이 구성이 돼야지 직장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구성이 되고요. 직원 1인 중에서는 가족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중에 가족은 고용과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걸 하나 이제 고려를 좀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같이 있는 직원이 월 급여가 60만 원이다. 그러면 대표자도요. 그냥
이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상향된 금액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60만 원으로 이제 급여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한 4만 8천 원 정도니까 상당히 그래도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보험 설계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왜냐? 매 월마다 계속 보험료가 납부가 되지만 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이게 저희가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이게 보험금 지급하는 시기가 굉장히 자꾸 이제 늦춰지고 있는 보험사로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보험이 하나의 이제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그 분들이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왜냐? 보험료는 계속 납부를 하죠. 뭐 20년 납부 뭐 이런 이제 조항들이 많은데 이걸 해지를 하려고 해도 해지 시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연금 전환 시에도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자율 기준으로 연금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또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기간 한정으로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20대에서 40대 분들이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생계가 굉장히 걱정이 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20년 한정, 기간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도 상당히 낮출 수 있고 본인한테도 크게 부담이 없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는 게 되고요. 변액보험은 지금 생명보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이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보험을 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신보험에 그 펀드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 운용으로 수익률도 확보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광고도 많이 하고 마케팅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이제까지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일반적인 그 보험 가입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보험이 이제까지 변액보험이었다. 그래서 만약 변액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면요, 좀 더 신중하게 그 보험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CI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CI 보험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크리티컬 일리스라는 뜻의 CI 보험인데요.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이 될 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는 보험입니다. 이걸 이제 CI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큰 일이 있거나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CI 보험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이 중대한의 판단을 그 보험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자의성이 너무나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은 보험이 CI 보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약관대로 정확하게 아파야만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보험이 CI 보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보험이라고 또 있습니다. 저축보험은 이게 저축인가 보험인가 이게 상당히 지금 구분이 애매하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저축을 하시려면 일반적인 시중금융기관에 가서 저축을 하시고요.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그냥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시라. 이 변액저축보험도 하나의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자기들이 그 금액을 운용을 하면서 일정한 사업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한 가지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비과세 10년이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지만 이 비과세 10년의 의미는요. 우리가 내는 수익금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자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 비과세의 혜택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뭐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 3,500만, 4,000만 뭐 이 숫자 이제 국민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워낙 이제 대중화된 보험이고요. 현재 이제 개인 부담이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료하는 그 병원에 갔을 때 하루 25만 원까지 상한선 부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험료를 매년마다 이제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노후에
노후 생활비에 큰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그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그냥 예전 보험을 해약을 하고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보험은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구간이 명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가급적 옛날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손보험 이게 저희 가족이 이제 가입하고 있는 이제 현황을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만약에 그 제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게 되면 매월 한 23만 원 정도 지금 실손보험료가 나옵니다. 이게 매년마다 한 15%에서 20% 인상이 되게 되면 5년 후에는 거의 한 50만 원 수준, 그리고 10년 후에는 120만 원 수준까지 실손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가계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치매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치매보험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는 치매가 오기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들어서면서 80대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든 개인별로 치매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증 치매든 중증 치매든 치매 형태가 이제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치매 보험은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다 중증 치매에 대해서 많이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80대 초반에 들었으면 겪게 되는 치매가 대부분 다 경증 치매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치매 보험을 가입하셔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치매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본인의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노후의 은퇴 설계입니다. 뭐 모든 게 다 좋다고 다 이렇게 가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병보험은 지금 요즘 많이 가입하세요. 그래서 50대 분들이 주로 이제 가입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병원에 계시면서 이 간병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최근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1인 간병을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경우, 활용하는 경우에 한 달 간병비가 월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간병비 폭탄, 그다음 간병비 파산, 뭐 이런 이제 형태의 기사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간병비가 상당한 부담을 지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들이 본인들은 이 간병비 부담에서 조금 이제 회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가입을 하시고요. 그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이 간병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 뭐 하루에 13만 원의 입원 일당을 준다고 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이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간병인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간병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혹시나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내 간병비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걸 피하고 싶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간병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간병비가 1인당 보통 그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한 5만에서 한 6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가입하실 때 한 가지 포인트. 이게 몇 년 단위로 갱신이 되냐. 최근에 나온 상품 중에 30년 갱신이라는 상품도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3년이나 한 5년 갱신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갱신 기간이 좀 장기화되어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치아보험도 또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치아보험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치아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은 그 상황이 발생을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냥 가입을 해두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치매보험, 간병보험, 이거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치아보험은 좀 다릅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보험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좀 비싼 경우가 치아보험이고요. 지금 뭐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수준으로 월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있고 매년마다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게 하나의 치아보험입니다. 근데 치아보험의 한 가지 요건은 뭐냐? 우리가 1년 경과부터 완전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치아보험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니보험은 지금 이제 그 40대, 50대, 60대 분들은 가입 요건이 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왕력, 그러니까 기존에 치료받던 그 병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가입은 하지 않지만 우리 자녀분들이 만약에 건강보험에 병원에 별로 다니지 않은 자녀분들이 건강보험 가입하시게 되면 미니 건강보험 가입도 괜찮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굉장히 싸요. 1년에 뭐 10,000원, 1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저렴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뭐 30만에서 50만 원까지 월정액으로 그냥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돈이 필요하냐?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되면 집에서 식사를 하기 힘들죠. 그리고 저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소소한 비용들을 이런 이제 미니 보험금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자 보험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패키지 여행 갈 때 그냥 여행사에서 해주는 보험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한 단계 우리가 더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냥 그 여행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주는 그 보험에다가 본인이 한 2만 원 정도 추가 금액을 내셔가지고 가장 최고의 가장 높은 커버리지가 가능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이제 계시게 되면 그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가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가입했던 여행자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싼 여행자 보험으로는 그 비용이 그렇게 커버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국으로 이제 후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의료진의 비용, 그다음 비행기 좌석을 침대로 만들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상당한 폭으로 많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하실 때 한 본인 비용을 한 2만 원 정도 돈을 더 내시더라도 꼭 그 여행자 보험은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보험은 자녀분들이 이제 유학을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그 제일 좋은 유학생 보험은요. 자녀분이 현재 다니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학생 보험이 굉장히 좋은 보험들이 많습니다. 그 보험이 뭘 먼저 이제 챙겨 보시고요. 그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유학생 보험도 이게 실손 보험만큼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커버리지가 높은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 이러면 이제 뭐 중심보험, 변액보험, 이런 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납입 기간이 최소한 한 10년에서 20년까지가 됩니다. 이게 20년 정도 길어지게 되면 본인이 퇴직하고도 수입이 없을 때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재정상의 어려움에 이제 처할 우려가 있는 게 또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는 환급되는 상품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소멸형 상품이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멸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비싼 보험 뭐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가격이 너무 센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 이런 이제 하나의 저희가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가입하시면 이게 수정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반 주계약이야 뭐 그 변경이 어렵겠지만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좀 부담이 좀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특약 사항을 해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특약이 어떤 게 있냐면요. 입원 1당. 그러니까 우리가 입원 시에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입원 1당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은 특약을 해지시키더라도
크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건강채 보험은 뭐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채 특약도 있고요. 부부가 가입하면 부부 할인 특약도 있고, 뭐 다자녀 할인 사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은 제일 좋은 보험이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서 쉽게 해지하지 마시고, 가장 안 좋은 선택이 예전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갈아타는 것.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돈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보험을 해지시키지 마십시오. 해지시키지 마시고요. 이 보험을 담보로 해서 약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율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약관 대출을 이용하셔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험금은 우리가 상황이 발생하고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웬만하시면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혹시 보험금을 청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의 사항에 오류가 있었지 않냐, 허위가 있었지 않냐, 또 자체 조사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해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보험사들 하도 이제 실손보험이 많아지면서 소액은 굉장히 스피드 있게 초스피드로 보험금 지급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고액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확률이 불투명한 이런 상태의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치료비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치료받으신 거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여행자 보험, 유학생 보험, 이런 보험만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험을 만약에 큰 금액을 받는 경우, 첫 번째는 보험회사 매니저하고 우선 이제 통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이 해결이 좀 안 되신다 그러시면 보험회사 민원팀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도 안 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꼭 이제 밟으시는 게 좋고, 우리가 초기에 이제 보험사하고 통화할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모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셔가지고 보험을 신청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의의 경우를 대비하고 우리가 가입하는 게 보험이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이유 자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게 우리 보험 가입의 목적이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다. 우리가 정당하게 청구를 할 수 있으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축보험은 절대 가입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을 하시고 보험을 하시게 되면 보험을 해야지 이러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형태는 양쪽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의 상품들을 하나씩 다 책상 위에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어떻게 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가볍게 우리 노후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 관련 강의는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